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특강 15번째 시간으로 6 시그마 DMAIC로 문제를 푸는 법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조직에서 우리는 매일 문제를 만납니다. 불량률이 높고 고객 불만이 반복되고 납기가 지연되고 민원 처리가 늦어지고 시스템 오류가 반복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로 푸는 것입니다. 오늘은 문제정의 CTQ, 개선한 검증을 중심으로 DMAIC의 문제 해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조직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감에 의존합니다. 경험과 직관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문제와 개선되지 않는 품질, 검증되지 않은 해결책은 결국 조직의 경쟁력을 갉아먹습니다. 문제는 감에 의존한 의사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증상은 개선했지만 다시 재발하는 문제들로 나타납니다. 단기 처방만 반복하면 구조적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DMAIC의 체계적 접근법입니다.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정의하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개선하고 관리하면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있는가입니다. 문제 정의와 CTQ 설정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둘째, 내 개선안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개선안은 믿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개선 효과를 지속시키려면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가입니다. 컨트롤 플랜과 표준화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반복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은 5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핵심 개념과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6 시그마가 무엇인지, DMAIC 5단계가 무엇인지, CTQ와 측정 시스템, 분석 도구, 개선과 관리의 원리를 다룹니다. 이어서 GE, 삼성전자, 병원, 서비스업, 공공기관, 스타트업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정의 캔버스, CTQ 트리, 측정 계획, 가설 검증, 개선 로드맵, 컨트롤 플랜을 실전 도구로 정리합니다. 이후 DMAIC 한 페이지 실습을 통해 각 단계를 직접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과 90일 실행 과제, 참고 자료와 다음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6 시그마는 1986년 모토로라에서 시작된 품질 혁신 방법론입니다. 프로세스의 결합률을 100만 건당 3.4건, 즉 DPMO 3.4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6 시그마는 단순한 품질 관리 도구가 아닙니다.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 자체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경영 철학입니다. 핵심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GE와 삼성,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 방법론을 활용해 큰 비용 절감과 품질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고객 가치와 품질을 데이터로 지키는 방식입니다. DMAIC는 6 시그마의 핵심 문제 해결 프로세스입니다. 디파이는 문제 정의, 범위 설정, 이해관계자 파악, 프로젝트 차터 작성을 포함합니다. 매저는 현재 성과 측정, 데이터 수집, MSA, 즉 측정 시스템 분석을 수행합니다. 애널라이즈는 근본 원인을 분석하며 PC본 다이어그램과 회귀 분석 등을 활용합니다. 임프루브는 개선안을 도출하고 검증하며 파일럿 테스트와 DOE, 즉 실험 계획법을 활용합니다. 컨트롤은 표준화, 컨트롤 플랜, 모니터링, 성과 유지를 담당합니다. 각 단계에는 명확한 산출물이 있으며 이전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에 입력이 됩니다. CTQ는 크리티컬 투 퀄리티의 약자로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품질 특성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고객이 만족한다는 모호한 표현을 배송시간 24시간 이내, 불량률 0.1% 미만처럼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꾸는 것입니다. CTQ 도출은 VOC, 즉 고객의 목소리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 고객 니즈를 정리하고 이를 CTQ로 수치화한 뒤 상한 사양과 하한 사양을 설정합니다. CTQ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개선이 실제로 되었는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매저 단계의 핵심은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신뢰할 수 있는가를 먼저 검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측정 도구로 수집한 데이터는 분석도 개선도 모두 허사가 됩니다. 먼저 사이폭 다이어그램으로 공급자, 입력, 프로세스, 출력, 고객의 전체 흐름을 시각화하고 어디서 데이터를 수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MSA, 즉 측정 시스템 분석을 실시합니다. 게이지 RNR을 통해 측정 도구와 측정자의 반복성, 재현성을 검증하고 측정 오차가 전체 분산의 10%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프로세스의 시그마 수준과 DPMO를 산출해 개선 전 기준값을 설정합니다. 애널라이즈 단계의 목표는 문제를 일으키는 진짜 원인, 즉 루트 코즈를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증상을 원인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5번 반복하는 5Y 기법과 PC본 다이어그램을 함께 활용합니다. 정성적 도구로는 5Y, PC본 다이어그램, 브레인스토밍, 친화도법이 있습니다. 정량적 도구로는 상관 분석, 회귀 분석, 가설 검정, 아노바가 있습니다. 또한 파레토 분석을 활용해 80대 20 법칙에 따라 핵심 원인 20%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했다는 근거입니다. 임프루브와 컨트롤은 개선과 지속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과 벤치마킹으로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그 다음 영향도와 실현 가능성 매트릭스로 최저간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개선안은 곧바로 전체 적용하지 않고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로 검증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DOE, 즉 실험 계획법으로 최적 조건을 도출합니다. 검증된 개선안은 전체 프로세스로 확대 적용하고 SOP 업데이트와 컨트롤 차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유지합니다. 컨트롤 단계는 끝이 아닙니다. 개선 효과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진정한 마무리입니다. 컨트롤 플랜 없는 임프루브는 반쪽짜리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GE입니다. GE의 잭 웰치 전 회장은 1995년 식스 시그마를 전사적으로 도입하며 가장 도전적이고 잠재력 있는 경영 혁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초기 3년간 약 4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1998년 한 해에만 약 10억 달러의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GE 항공엔진 사업부는 DMAIC를 적용해 엔진 결함률을 62% 감소시키고 제조 사이클 타임을 40% 단축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경영진의 강력한 톱다운 지원과 전 직원 대상 벨트 교육 체계입니다. 식스 시그마는 도구가 아니라 조직 역량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율 혁신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DMAIC를 적용해 수율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디파인 단계에서는 웨이퍼 에칭 공정 불량률을 2.3%에서 0.5% 이하로 낮춘다는 명확한 CTQ를 설정했습니다. 애널라이즈 단계에서는 공정 온도 편차와 챔버 오염도의 교호작용이 핵심 원인임을 회귀 분석으로 규명했습니다. 개선 후 수율은 97.2%에서 99.4%로 향상되었고 연간 약 800억 원의 원가 절감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사례는 데이터 기반 원인 규명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의료 현장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결함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식스 시그마의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의료기관은 DMAIC를 적용해 수술 준비 시간과 병원 내 감염률을 줄였습니다. 수술실 가동률 개선에서는 사이폭 분석으로 수술 준비 프로세스의 병목을 발견했고 대기 시간을 47분에서 22분으로 단축하여 수술 건수를 18% 증가시켰습니다. 병원 내 감염률 감소에서는 손위생 준수율을 CTQ로 설정하고 목표를 95% 이상으로 관리해 감염률을 34% 낮췄습니다. 투약 오류 개선에서는 5Y 분석과 표준화 프로토콜 도입으로 오류율을 0.02%까지 줄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서비스업의 콜센터 고객 만족도 개선입니다. 국내 대형 통신사 A사는 콜센터 고객 만족도 저하 문제를 DMAIC로 접근했습니다. CTQ는 통화 후 만족도 5점 만점 중 4.2점 이상, 1회 해결률 80%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애널라이즈 결과 상담사의 제품 지식 격차와 시스템 응답 속도가 핵심 원인으로 규명되었습니다.
이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IT 인프라 개선을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1회 해결률은 61%에서 83%로 상승했고 고객 만족도는 3.8점에서 4.4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재문의도 22% 감소했습니다. 서비스 품질 문제도 감정이나 태도만이 아니라 프로세스와 시스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공공기관의 민원 처리 효율화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 기관은 건축허가 민원 처리 기간이 평균 18일로 길어 민원인 불만이 지속되자 DMAIC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CTQ는 민원 처리 기간 10일 이내, 민원인 만족도 85점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디파인 단계에서는 처리 기간 18일과 민원 재접수율 23%를 핵심 문제로 정의했습니다. 메저 단계에서는 단계별 처리 시간을 측정했고 부서 간 대기 시간이 총 시간의 58%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애널라이즈 단계에서는 협의 프로세스 부재와 서류 반송 기준 불명확이 근본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합 협의 시스템과 표준 서류 체크리스트 도입 후 처리 기간은 7.21, 만족도는 91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스타트업의 린 식스시그마 적용입니다. 식스시그마는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핀테크 스타트업 비사는 대출 심사 자동화 시스템의 오류율 개선에 DMAIC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대기업 방식의 완전한 식스시그마가 아니라 린 식스시그마 방식으로 속도와 엄밀함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린은 낭비 제거를, 식스시그마는 변동 감소를 강조합니다. 이 조직은 3주 스프린트 안에서 디파인과 메저를 1주, 애널라이즈와 임프루브를 2주로 압축했습니다. 그 결과 오류율은 8.3%에서 2.1%로 줄었고 고객 이탈률도 15% 감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사고방식입니다. 첫 번째 실전 도구는 문제정의 캔버스입니다. 좋은 문제정의는 해결책의 절반입니다. 현재 상태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숫자로 씁니다. 예를 들어 불량률 현재 4.2%처럼 기술합니다. 목표 상태에는 어느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씁니다. 예를 들어 불량률 1.0% 이하입니다. 영향 범위에는 어느 공정, 어느 시간대에 발생하는지 적어 집중 범위를 좁힙니다. 비즈니스 영향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원인 저해 선언도 중요합니다. 디파인 단계에서는 아직 원인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범위를 정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프로세스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전 도구는 CTQ 트리입니다. CTQ 트리는 고객의 막연한 요구를 측정 가능한 품질 특성으로 분해하는 도구입니다. 왼쪽의 고객 니즈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목소리가 빠른 배송을 원한다라면 품질 드라이버는 배송 속도, 정확성, 안전성으로 나뉩니다. 이것을 CTQ로 바꾸면 배송 시간 24시간 이하, 5배송률 0.1% 이하, 파손율 0.09% 이하가 됩니다. 모든 CTQ는 측정 가능하고 기한이 있으며 목표치가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빠르다고 느끼게 한다는 나쁜 CTQ이고 주문 후 배송 도착까지 24시간 이내와 달성률 95% 이상은 좋은 CTQ입니다. 세 번째 실전 도구는 데이터 수집 계획과 측정 매트릭스입니다. 측정 계획서는 무엇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얼마나 자주 측정할지를 사전에 정의하는 문서입니다. 이 계획 없이 데이터를 모으면 나중에 쓸 수 없는 데이터가 쌓입니다. 불량 수량은 이산형 계수 데이터로 검사 기록지에서 품질팀이 매 로트 수집할 수 있습니다. 처리 시간은 연속형 계량 데이터로 타임 스터디를 통해 현장 리더가 하루 2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순서형 데이터로 5점 척도 설문을 통해 CS팀이 주 1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작업 비율은 이산형 비율 데이터로 ERP 시스템에서 생산팀이 1회 확인하고 장비 가동률은 센서 자동 수집으로 설비팀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전 도구는 가설 검증 프레임워크입니다. 애널라이즈 단계에서 이게 원인인 것 같다는 직관을 통계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가설 검증입니다. 검증 없이 개선안을 실행하면 틀린 원인에 돈을 쓰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절차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설정, 유의수준 알파 0.09 결정, 적절한 검정 방법 선택, 데이터 수집과 분석, P-밸류 해석과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T검정은 두 그룹의 평균 차이를 검증할 때 사용합니다. 카이제곱 검정은 범주형 변수 간 독립성을 검증합니다.
회귀 분석은 원인과 결과 관계를 정량화합니다. 아노바는 3개 이상 그룹을 비교합니다. 가설 검증은 조직이 감해서 증거로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5번째 실전 도구는 개선 우선순위 결정 매트릭스입니다. 개선 아이디어는 많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향도와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2대2 매트릭스에 배치하면 어디에 먼저 집중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퀵윈은 높은 영향도와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가진 영역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 빠른 성과로 조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메이저 프로젝트는 영향도는 높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영역입니다. 자원과 시간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피리는 영향도는 낮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여유 자원이 있을 때 처리합니다. 드롭은 영향도와 실현 가능성이 모두 낮은 영역입니다. 지금 버려야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실전 도구는 컨트롤 플랜입니다. 컨트롤 플랜은 개선된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기술한 문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6개월 후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 항목, CTQ 기준, 측정 방법, 측정 주기, 이상시 조치, 책임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접 온도는 180 플러스 마이너스 5도로 관리하고 온도 센서로 실시간 측정하며 이상시 즉시 설비를 정지하고 설비팀장이 책임집니다. 배송 시간은 24시간 이하로 관리하고 TMS 자동 집계로 1일 후에 확인합니다. 고객 만족도는 4.2 점 이상으로 관리하고 SMS 설문으로 주일 후에 측정합니다. 컨트롤 플랜은 살아있는 문서이며 프로세스가 바뀌면 즉시 업데이트하고 분기 1회 이상 리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DMAIC 한 페이지 실습의 첫 단계인 디파인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차트를 작성합니다. 프로젝트명, 목적, 범위, 팀원, 일정, 기대 효과를 한 페이지에 정리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의 왜와 무엇을 즉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문제 정의서입니다. 현재 측정값이 기준 대비 얼마나 문제이며 이로 인해 어떤 비즈니스 영향이 발생하고 있고 목표는 어떤 기간 안에 어떤 목표값으로 개선하는 것인지 문장으로 씁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폭 다이어그램을 완성합니다. 공급자, 입력, 프로세스, 출력, 고객 5칸을 채우면 프로세스 전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개선 범위도 명확해집니다. 디파인의 목표는 해결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문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저와 애널라이즈 실습입니다. 매저에서는 데이터 수집 계획서를 작성해 측정 항목, 방법, 주기, 담당자를 확정합니다. 현재 시그마 수준을 계산하기 위해 DPMO를 산출하고 시그마 환산표를 활용합니다. 프로세스 맵 위에 데이터 수집 포인트를 표시하고 베이스라인 데이터는 최소 30개 이상 수집합니다. 애널라이즈에서는 PC본 다이어그램을 활용해 맨, 머신, 머티리얼, 메서드, 메저먼트, 마더 네이처라는 6M 기준으로 원인을 나열합니다. 그 다음 핵심 의심 원인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5번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레토 차트로 핵심 원인 상위 3개를 선별하고 근본 원인과 가설 검증 결과를 기록합니다. 데이터를 보다가 새로운 원인 가설이 생기면 다시 측정해야 할 수 있으며 이 반복은 정상 과정입니다. 임프루브 단계는 검증된 원인을 제거하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고 실험으로 효과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과 벤치마킹으로 확인된 근본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도출합니다. 최소 5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영향도와 실현 가능성 매트릭스로 최저간 한계에서 3개를 선정합니다. 이때 선정 기준을 문서화해 의사결정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소규모로 개선안을 실험하고 비포와 애프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되면 전체 적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임프루브의 핵심은 좋아 보이는 해결책이 아니라 효과가 검증된 해결책입니다. 컨트롤 단계는 개선된 프로세스가 6개월 후에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장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서화와 모니터링이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산출물은 컨트롤 플랜, SOP, 컨트롤 차트 3가지입니다. 컨트롤 플랜에는 관리 항목, 기준, 측정 방법, 이상시 대응 절차를 표 형태로 정리합니다. SOP 업데이트는 개선된 방법을 표준 운영 절차에 반영하고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컨트롤 차트는 X바 R 차트나 P 차트로 프로세스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월간 성과 리뷰와 분기별 컨트롤 플랜 검토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컨트롤이 없으면 개선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DMAIC 한 페이지 완성 양식은 전체 프로젝트를 한 장으로 요약하는 구조입니다. D에는 문제정의 CTQ, 사이폭 범위, 기대 효과를 씁니다. M에는 베이스라인 시그마 수준, 현재 DPMO 핵심 측정 데이터를 씁니다. A에는 검증된 근본 원인, 상위 3개, 사용한 분석 도구, 가설 검증 결과를 씁니다. I에는 선택된 개선안, 파일럿 결과, 비포와 애프터 비교 수치를 씁니다. C에는 컨트롤 플랜 핵심 항목, 담당자, 리뷰 주기, 차기 목표를 씁니다. 마지막에는 개선 전후 시그마 수준 변화, 절감 금액, 완료 날짜를 성과 요약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이후 48시간 이내에 실제 업무 문제 하나를 선택해 디파인 칸만이라도 채워보면 문제 해결의 절반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는 데이터로 정의해야 합니다. 감이 아닌 숫자로 말해야 하며 모호한 문제는 모호한 해결책만 낳습니다. 둘째, CTQ가 없으면 개선도 없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변환하지 않으면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셋째, 개선은 검증으로 완성됩니다.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과 데이터로 증명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행 체크리스트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를 숫자로 정의했는지, CTQ를 측정 가능하게 설정했는지, 사이폭을 작성했는지,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5Y와 PC 본으로 근본 원인을 찾았는지, 원인을 통계적으로 검증했는지,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했는지, 컨트롤 플랜을 작성하고 SOP를 업데이트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90일 실행 과제는 실제로 한 가지 문제에 DMAIC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10째 날까지는 디파인입니다. 내 업무에서 반복되는 문제 하나를 선정하고 문제 정의서와 프로젝트 차터를 작성하며 이해관계자와 범위를 합의합니다. 11째 날부터 30째 날까지는 매저입니다. CTQ를 설정하고 데이터 수집 계획을 수립하며 최소 30개 이상의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시그마 수준을 계산합니다. 31째 날부터 50째 날까지는 애널라이즈입니다. PC본과 5Y로 근본 원인을 도출하고 파레토와 상관 분석으로 상위 원인 3개를 확정합니다. 50일째 날부터 70째 날까지는 임프루브입니다. 개선안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파일럿 테스트와 통계 검증을 진행합니다. 70일째 날부터 90째 날까지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플랜과 SOP를 완성하고 DMAIC 한 페이지를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와 다음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추천 도서로는 피터 팬드의 더 식스 시그마 웨이, 존 모건의 린 식스 시그마 포 더미즈, 미켈 해리의 식스 시그마 더 브레이크스루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지, 박성현 저자의 통계적 품질 관리, 에릭 리스의 린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16번째 시간으로 데이터 시각화로 인사이트 전달하기를 다룹니다. 숫자를 이야기로 바꾸는 법, 태블러와 파워 BI, 데이터 스토리텔링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은 측정하고 분석하고 증명하라입니다. DMAIC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현장에서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